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오늘은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준틴스 연방 공휴일입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26개 주에서는 주정부 차원의 공휴일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킹 데이를 전국적인 할러데이로 만들려는 때의 논란과 비슷한 긴장입니다. 준틴스 할러데이에 많은 비행기 스케줄이 취소되거나 연착됐습니다. 주요 이유는 아버지 날 조종사와 연관된 것으로 곧 있을 독립기념일 데이 연휴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져들 가능성이 44%라고 예측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문가 대상 여론조사를 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재무장관과 에너지부 장관이 가솔린 세금 면제가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해 기소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이 10명 가운데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의사당 폭동조사위원회가 공정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도 10명 가운데 6명입니다.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총기 규제에 대해 양측에서 비난받고 있습니다. 총기 규제를 지지한 텍사스주 하원 의원은 주 전당대회에서 폭행당했습니다. 컬럼비아 대선 결선에서 게릴라 반군 출신의 좌파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부통령 당선자도 최초의 흑인계 인권, 환경 변호사입니다. 독일이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독립을 하기 위해 다시 석탄 발전소를 가동합니다. 우크라이나는 군인이 된 뒤 숨진 아버지를 기억하는 첫 번째 아버지 날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어제 아버지 날 아버님들 대접 좀 받으셨어요? 대접이라는 게 다른 거겠습니까? 가족들이 한번 아빠에게 세이 하이 해주고 또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아마 여러 군데서 이 아버지 날에 관한 뉴스를 들으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준틴스 데이라고 1863년도에 에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에 선언을 하고 그리고도 2년 뒤나 돼서야 한 육군 장군이 연합군 장군이 탁탁탁탁 말 타고 탁탁탁탁은 아니네요. 덜그덕은 달구지죠. 그럼 뭐죠? 타각타각은 아니고요. 아무튼 말을 타고 텍사스로 가서 여러분들께서 노예 해방되셨습니다. 2년 전에 이미 다른 지역에선 있었는데요. 그런 것을 선언한 것을 기념하는 준틴스 데이입니다. 6월 19일로 그때가 이제 6월 19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과 연관된 준틴스 데이고요. 이게 이제 시작한 지 지난해 올해 연방으로는 두 번째밖에 안 됩니다. 항상 연방 공휴일이 발표가 된다고 해서 그 뒤에 미국에서 주정부, 시정부에서 전부 연방 정책을 따르느냐 그게 아닙니다. 심지어 뭐 요즘에는 연방법인 이민법도 연방법이 있는데도 따르지 않는 그런 주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일들이 시작되면 이처럼 준틴스 데이 같은 경우는 아프리칸 아메리칸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할러데이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뭐 24군데가 주에서 법으로 또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주지사의 행정명령으로 오늘이 주정부 차원에서도 그러니까 주정부 공무원도 쉬는 날인 겁니다. 봉급받고 쉬는 것. 쉬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항상 그냥 연방 공휴일이다 주정부의 공휴일이다 하고 공휴일이라는 것은 일을 안 하고 그 날을 생각을 하면서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돈을 주지 않는 기념만 한다 하면은 그게 이제 민주주의, 자본주의에서는 가치를 판단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할러데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은데 24개 주와 디스트릭 오브 컬럼비아는 법으로 통과시키거나 행정명령으로 주 공무원도 쉬도록 굉장히 복잡하죠.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 시에서는 이걸 하고 있는데 주에서도 게빈 뉴섬 주지사가 이날을 기념한다 하고 금요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는 했지만 주정부 공무원은 오늘 일하거든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해의 6월 달에 대통령이 이 같은 것을 딱 통과시키고 나서 그 뒤로 법안을 쭉 마련하는데 아직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서 그게 이제 펜딩 중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것을 통과시킨 중요한 이유는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이 백인 경관에 의해서 목졸림을 당하고 숨지고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흑인들을 생각을 한다 해서 연방 차원의 할러데이를 했고요. 그 전에는 당연히 1800년대부터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은 준틴스 데이를 기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주정부, 시정부, 카운티 정부에서도 이렇게 해오고 있다가 다 통일이 안 되는 겁니다. 통일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기념합니다. 선언했지만 공휴일은 아닌 거고 예전에 이게 이제 미국을 하나로 여러 가지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연방 공휴일이 미국에 11번 있습니다. 뭐 조금 있으면 독립기념일 오잖아요. 좀 전에 메모리얼 데이가 있었고 뭐 뉴 이어스 데이, 크리스마스 데이, 뭐 땡스기빙 데이 등등등 해서 그런데 이제 이게 뭐 마틴 루터킹 주니어 할러데이도 로널드 레이건이 1983년도에 연방으로 만들었습니다. 연방 공휴일로. 그 전에는 많은 지역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기념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도 1990년까지 애리조나 다른 두 군데 주가 있는데요. 뉴햄프셔, 몬타나주에서는 합법적인 할러데이가 아니었습니다. 의견들이 많은 거예요. 아니 합법적인 할러데이 하면 공무원들 돈 주고 놀으라고 해야지 되는데 쉬라고 해야 되는데 뭐 테네시주 같은 경우 몇십만 불 하루 우리 그 공무원들 봉급이 나가는데 왜 쉬어? 그럴 만큼 이게 의미가 있어? 뭐 이런 여러 가지가 포함된 거죠. 그래서 애리조나에서는 1986년도에 83년도에 마틴 루터킹 주니어 할러데이를 공화당인 레이건 대통령이 그걸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86년도에 민주당이었습니다. 애리조나 주지사가. 그래서 주지사의 특권으로 우리 주정부 할러데이야 라고 했더니 많은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은 좋아했지만 그렇지 않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이유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바로 공화당 주지사가 당선이 되고 나서 이건 무효다 하고 무효화 시켜버렸거든요. 그리고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많은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뭐 스티비 원더 같은 가수라든가 아니면 뭐 두비 브라더스 그리고 그밖에 NFL도 우리가 예정이 뭐 애리조나에서 슈퍼볼을 하기로 했는데 우리 슈퍼볼 안 하겠어. 애리조나가 이런 것도 안 한단 말이야. 했더니 92년도에 그리고는 이제 그 사이에 많은 인식의 변화가 있었겠죠. 왜 마틴 루터킹 주니어 탄신일을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지만 모든 인종의 미국인들이 다 생각을 하고 기념을 해야지 되는가. 그런 것들이 막 떠올라서 92년도에 애리조나 유권자들이 이걸 투표로서 마틴 루터킹 주니어 할러데이를 우리 주정부에서도 주에서도 합법적으로 한다 하고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83년도에 연방에서 할러데이가 됐는데 9년의 세월이 흘러서 애리조나에서는 92년도에야 됐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오늘로 돌아와서 준틴스도 비슷한 겁니다.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잖아요. 마틴 루터킹 주니어는 노예가 해방되고 얼만큼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I have a dream. 아직도 이 드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이후로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 드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런 뜻의 준틴스도 노예 제도가 법적으로 끝났다 하는 것을 그 고든 그 그레이저 장군이 텍사스에 가서 끝났습니다 하고 말 타고 가서 이제 보여주고 문서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누구는 뭐 자유의 날이라고 불렀고 누구는 뭐 독립기념일, 흑인의 독립기념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면서
아직도 이걸 원치 않는 그런 주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특히 이제 보수적인 주에서 그런 것들이 많아서 뭐 할러데이로 뭐 돈까지 공무원들 지불하면서 쉴 만한 가치가 있어? 그날이 뭐 그런 날이야? 이런 그래서 이제 가치 평가는 항상 돈을 지불하는 사람들이 놀면서 돈을 지불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한다. 자본주의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오늘 뭐 준스 할러데이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준틴스 할러데이는 이 주정부 차원에서는요. 텍사스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보수적인데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잖아요. 다른 주에서 다 2년 전에 노예가 해방됐는데 텍사스만 2년 동안 뒤늦게 하고 있다가 2년 뒤에 했었잖아요. 그래서 주정부 차원에서는 노예 해방의 기념을 1980년 텍사스가 처음으로 할러데이로 했고 24개 주와 디스트릭 오브 콜롬비아가 이렇습니다. 델라웨어, 조지아, 아이다호, 일리노이, 루이지아나,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건, 미주리, 네브라스카,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오하이오, 오레곤, 뭐 오레곤 같은 데서는 주정부에서 완전히 정치인들이 만장일치로 이걸 통과시켰고요. 사우스다코타, 텍사스, 유타, 버지니아, 워싱턴, 웨스트 버지니아. 커네디컷은 통과시키기는 했는데 2년 동안 싸우면서 이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 없어? 싸우면서 통과시키기는 했는데 시행이 이제 올해 10월 1일이기 때문에 뭐 회계 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 커네디컷에서는 시행을 하고 캘리포니아주는 뭐 2003년부터 준틴스데이를 기념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법적인 절차가 그 의회에서 조정 중인 그 펜딩 중인 이런 것이고 이게 이제 결국은 그 조지 플로이드라는 큰 사건 이후에 그 블랙 라이브스 매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생명은 중요해 이런 것들이 이제 쭉 그 활동으로 이어지면서 이 같은 일들이 나왔는데 한 달쯤 전인가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렸었습니다. 월마트가 이 준틴스데이도 상업용으로 이용을 하느라고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서 막 비난받고 월마트 뭐 아이스크림 사지 말고 차라리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창업한 그런 아이스크림을 먹자 그날 뭐 이런 운동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그 이키아 같은 그 가구점도 뭐 비슷한 프로그램 내놨다 비난받았고 인디애나폴리스의 어린이 박물관에서도 무슨 뭐 준틴스를 기념하는 뭐 수박 샐러드를 판매한다던가 해서 이제 시작한 지 2년째인데 좋은 의미로 잘 가야지 되잖아요. 할러데이가. 그런데 이걸 상업용으로만 이용을 해 하고 비난 많이 받고 뭐 사과도 하고 했습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어떤 그 공휴일을 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국가에서 중요한 일인데 미국에서 가장 큰 그 주택 리모델링 업체 내부가 아니고 외부요. 그 업체인 파워홈 리모델링이라는 회사에서는 애틀란타에서 흑인 유적지를 쫙 돌아다니면서 그 주택 보수 공사하는 데랑 좀 맞잖아요. 그래서 쭉 그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흑인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도 방문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오늘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델타 에어라인 그리고 이제 아메리칸 패밀리 인슈런스라는 보험회사는 그 고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프리칸 아메리칸 하면 또 고용 차별 같은 것들이 심하잖아요. 그런데 특히 청소년의 포커스를 맞춰서 뭔가 위험성이 있는 저대로 놔두면은 저 아이가 감옥에 가겠네 하는 그 위험한 청소년들을 고용을 해서 정말로 그 안정감을 주고 좋은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종평등에 초점을 맞춘 고용 프로그램을 델타 에어라인이나 아메리칸 패밀리 인슈런스에서 오늘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뭐 주식시장 뭐 연방 할러데이니까 오픈하지 않았고 뭐 대부분의 은행과 또 우정국도 오늘은 우편 배달 안 합니다. 지난해에는 6월달 바로 이 준틴스데이에 뭐 불과 며칠 남기지 않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했기 때문에 우정국에서도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놀지 못하고 일을 했었죠. 그런데 올해는 주식시장도 우체국도 전부 쉬니까 오늘 우체국 가실 생각 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어제 못 만나신 분들 가운데서 여러분 가운데서 LA 뭐 시의 뭐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업에서도 한 30% 정도는 준틴스데이를 할러데이로 하고
페이하고 하루 쉬세요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바베큐도 하고 하시는 분이라면 노예 해방의 날 그걸 기념하는 날이 준틴스데이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델타 에어라인을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미국에서 어제가 아버지 날이기도 했고 준틴스데이이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일요일이니까 6월 19일로 딱 못 박은 날이니까 그래서 오늘 휴일로 하는데 이 연휴에 아버지 날과 준틴스데이가 꼈는데 항공편이 19,000편이 취소되거나 아니면 연착됐다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특히 파더스데이였잖아요. 파더스데이에 조종사 아버지들도 많은 거예요. 아버지들이 이제 그 아버지 날 뭐 같이 식구들과 밥도 먹고 하려고 이리저리 해서 그런저런 이유로 결국은 뭐 인력이 많이 부족한 거죠. 그리고 연방 항공국이 조종사가 65세에 은퇴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그 직전부터 시작된 건데 팬데믹 때 뭐 그러느니 내가 조금 조기 은퇴하고 여러 가지 그 좋은 그런 그 베네핏을 좀 받아야지 되겠다 하고 은퇴를 했는데 팬데믹이 끝난 다음에 여행객이 지금까지는 아직은 지금 예약을 줄이고는 있다고 하지만 현재까지는 예약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행객이 많은데 어제 뭐 아버지 날이다 이리저리 해서 뭐 조종사도 부족하고 해서 이런 많은 그 연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지난번에 메모리얼 데이 그때도 제가 이런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그러면 이 이후에는 죄송합니다. 이 이후에는 독립기념일이 또 오죠. 그 독립기념일 때도 역시 이번과 마찬가지로 연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 그래서 핏 브리저지 이 교통부 장관이 AP통신과 그 인터뷰에서 소비자 모두를 위해서 어떻게 하든 연착을 좀 막는다던가 이런 것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제가 이거 켰었는데 안 됐었거든요. 네, 자 여기까지 일단 첫 번째 뉴스 전하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이 휴일이잖아요. 연휴니까 델라웨어에 있는데 델라웨어 뭐 바닷가에서 사람들에게 경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경제에 지금 관심이 많잖아요. 계속 꼭 뭐 미국이 뭐 경기 침체가 있어야지만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상당히 지금 강조를 하고 있고요. 경제 문제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토요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아버지 날에 이제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어요. 사람들이 하이 하니까 내려서 인사하려고 하다가 넘어졌는데 금방 일어나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날 뭐 병원에도 안 가도 됐다고 하고 지금 다시 그리고 그 이후에 자전거를 타고 또 갔고요. 바닷가에 간 것 보니까 다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전해드릴 이 뉴스는 이제 또 세 번이 남았습니다. 의사당 폭동 사건 그 청문회가 세 번이 남았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ABC와 입소스가 공동 여론조사를 했더니 청문회가 진행되면서 약간 전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돼야지 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기소돼서는 안 된다라는 답변보다 기소돼야지 된다는 답변이 훨씬 많고요. 기본적으로는 공화당, 민주당, 무당파의 차이가 컸고 그리고 그러면 이 의사당 폭동조사위원회가 조사를 도대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것이야? 여기에 대해서도 과반수 이상이 조사를 공정하게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보겠습니다. 거의 10명 가운데 6명, 58%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 기소 당해야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 약 40%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되지 말아야지 된다. 20% 차이가 있는 겁니다. 민주당, 공화당, 무당파 다 합쳐서 민주당은 91%가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돼야지. 공화당도 19%나 됩니다. 이건 상당히 많은 거죠. 왜냐하면 공화당은 아직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충성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무당파도 62%가 기소돼야지 된다. 이렇게 해서 합쳐서 10명 가운데 6명이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돼야지 된다는 겁니다. 5월 초에 발표한 것을 보면은 52%가 기소돼야지 된다고 했거든요.
42%가 반대했고, 그러니까 청문회가 3번 공개 청문회가 열린 뒤에 기소돼야지 된다 하는 게 늘어난 겁니다. 몇 퍼센트가 늘어났나요? 한 6%포인트 정도 늘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책임 여부를 물으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단히 큰 책임이 있지 46%, 상당한 책임이 있지 12%, 17%는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그리고 이제 책임이 없다는 사람이 훨씬 적다는 거죠. 많이 있느냐, 아주 많이 있느냐, 뭐 어느 정도 있느냐, 이것이 좀 차이가 있고요. 응답자의 60%가 이 의사당 폭동 사건을 조사하는 하원 위원회가 아주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고, 38%는 공정한 수사하고 있지 않다. 60대 40. 이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해야지 된다와 기소하지 않아야지 된다의 그 지지율 차이가 20%인데 여기서도 20% 차이가 있고요. 9%만이 아주 면밀하게 이 청문회를 보고 있다. 3번의 청문회. 36%는 텔레비전으로 중계되는 청문회 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당 폭동 사건 조사위원회가 공정하게 조사하고 있지. 이것도 역시 민주당은 91%, 공화당도 이건 많은데요. 31%나 됩니다. 공정하게 조사하고 있다. 무당파 63%. 제일 중요한 건 이 같은 조사가, 여론조사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기서 반 정도, 51%, 반 조금 넘습니다.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뭐 지금까지 예비선거를 그 사이에 치른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29%가 민주당을 더 찍겠어. 19%는 공화당. 그리고 여기도 역시 10% 정도 민주당이 청문회를, 공개 청문회를 하면서 지금으로서는 민주당에게 조금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반 왔습니다. 3번의 공개 청문회가 더 남아 있습니다. ABC와 입소스의 여론조사 결과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 동안 544명이니까 그다지 많진 않죠. 보통 뭐 600명 정도, 그리고 1000명 넘으면 뭐 어느 정도. 그래서 이제 600명 아래가 될 때는 오차 범위를 조금 많이 잡습니다. 이번에도 4.5%포인트로 잡았습니다. 의사당 폭동 사건으로 5명이 이리저리하여 숨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Faith and Freedom Coalition, 신앙과 자유연합이 주최한 컨퍼런스에 나가서 이 같은 의사당 폭동 사건, 그리고 폭동 사건을 조사하는 정치인들, 아주 사기꾼들이야, 콘 아티스트들이라고, 아티스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사람 주목되는 사람은 오늘도 뭐 영국 그 매체 가디언 같은 경우가 리스 체니를 얘기를 했는데, 리스 체니 의원은 지금 의사당 폭동 사건 조사하는 9명 정치인 가운데 2명, 공화당 가운데 1명이고 부위원장입니다. 민주당이 7명이에요. 부위원장인데 이 사람이 트럼프 전 대통령 4년 재직 시절에 트럼프 전 대통령 정책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93% 일치했습니다. 예를 들면 와이오밍이잖아요. 총기 규제에 반대하고 낙태에 반대하고 이런 형태로 정책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이 가지만, 그렇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잘못한 건 잘못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민주당에서 스타가 돼버렸어요. 마찬가지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처럼 민주당에서 스타가 됐고, 어찌 보면 뭐 정확하게 맞지는 않지만 한때의 그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후보 시절과 비슷한 거죠. 그런 형태로 해서 거의 모든 정책 이슈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90% 이상을 같이 갔는데도 민주당이 존경을 한다는 겁니다. 리스 체니 의원을. 그로 인해서 공화당에서 많은 박해를 받았는데 정치적으로, 그런데도 지금 끊임없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도 가디언이 청문회 시작했을 때 첫날 리스 체니 의원이 한 말을 강조해서 인용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은 한 개인에게 충성 서약을 하거나 한 정당에 충성 서약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my fellow 공화당들이여, 정치인들이여, 특히 방어해서는 안 될, 방어할 수 없는 것을 방어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방어하는 공화당 정치인들이여,
트럼프는 가도 당신들이 했었던 그 같은 방어할 수 없는 것을 방어한 불명예는 영원하리라 라는 말을 오늘도 가디언이 보도를 했습니다. 오늘은 휴일이지만 내일 또 내일의 태양이 뜨고 휴일이 끝난 뒤에는 역시 이 총기 이슈는 굉장히 관심이 많을 텐데 주말이니까 이 휴일이기도 했지만 텔레비전의 토크쇼에 많은 정치인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때가 그 미국이잖아요. 한국은 주말에는 뉴스 없고 쉽니다. 근데 미국은 거의 뭐 일반 뉴스는 하지만 그냥 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일요일에 뉴스가 심층 보도입니다. 텔레비전, 시사 토크쇼, 뭐 라디오도 조금 뭐 이제 위클리에 일어났었던 뉴스들을 리뷰하고 하잖아요. 거기서 마클리 유타가 지역구인 공화당의 그 상원 의원입니다. 계속 박스뉴스 선데이에 나왔는데요. 박스뉴스 선데이에서 사회자가 총기 규제를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 계속 물어봐도 요리조리 피해가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 아직까지 버팔로라든가 또 텍사스의 유벨디에서 어린 아이들 또 나이가 많은 버팔로 그 마켓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죄 없이 숨지고 했으니까 여론이 총기 규제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게 높잖아요. 그러면 정치인들은 여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지한다고도 안 하고 안 한다고도 안 하고 이 이전에는 총기 규제에는 강하게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행자가 계속 그래서 이렇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라고 물어봐도 딱히 이렇게 답하지 않고 다만 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익과 권리를 대변하는 게 정치인의 임무입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그런 답변입니다. 미국인들이요. 전반적인 여론은 신원조회하는 것은 88% 지지하고 탄약을 한꺼번에 많이 사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80%, 살상무기를 사는 합법적인 나이를 올리는 것 82%, 레드 플래그, 위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총을 뺏는 것 81%가 지지합니다. 그런데 마클리 유타주의 그 의원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요. 존 코닌 텍사스주의 상원에서 지금 민주당과 같이 이렇게 열심히 총기 규제안에 대해서 일을 하다가 금요일에 뭐가 뭔지 애매한 소리로 아 이거 뭐야 하면서 민주당이 뭘 뭐죠 보이프렌드라는 정의를 뭘로 하는지 모르겠어. 여성에게 걸프렌드에게 총을 갖고 있으면서 위험을 줄 수 있는 보이프렌드를 그냥 데이트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거야 마야 이러면서 협상장에서 일단 나와버린 이 텍사스의 존 코닌 의원이 텍사스가 지난 주말에 컨벤션이 열렸습니다. 가장 보수적인 주의 컨벤션이잖아요. 그 컨벤션에서 이 존 코닌이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엄청 야유를 했습니다. 총기 규제안을 이제 앞장서서 민주당 의원들과 초당적으로 뭔가를 한다 해서 그랬고요. 그리고 역시 텍사스에 전당대회가 열렸으니까요. 댄 크레인쇼라는 하원 의원. 이 하원 의원과 스텝은 아예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폭행까지 당했는데 이 하원 의원은 AR-15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본인도 이 AR-15 소지를 포기할 뜻이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다만 최근에 거의 청소년에 의해서 청소년이 합법적으로 살상무기 AR-15 비슷한 것을 사서 한꺼번에 막 사람 그 시신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처참하게 그런 사건을 일으킨 이후에는 그 청소년의 경우 신원조회를 해야지 된다. 특히 이제 유발디 텍사스 사건 이후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그 AR-15 오너로서 너무 자랑스럽다. 그렇지만 그런 규제는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그것 때문에 폭행당했다. 뉴스위크의 보도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워싱턴 DC에서 뮤직 페스티벌이 있었는데 뮤직 페스티벌 있고 나서 막 기분이 만큼 올라간 사이에 청소년들끼리 싸우고 결국은 15살짜리 청소년이 총을 쏴서 다른 15살 청소년이 숨지고 3명이 다쳤는데 다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경관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용의자를 찾고 있다고 하고요. 요즘은 정말 미국에서 시장도 못 가겠어, 영화관도 못 가겠어. 우리 아이들 무슨 뭐 예전에 코비드 19 이전에는 뭐 레이브 파티 같은 거 많았었는데 그런 것은 고사하고
뭐 뮤직 페스티벌에 가는 것도 우리 아이들 가는 것도 두려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잠시 뒤에 경제 문제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53명의 아주 뭐 말하자면 저명한 그런 경제 전문가들에게 조사를 한 건데 그게 2007년 뭐 2009년 이때의 경기 침체 때는 그 직전에 38%가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아요 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44%라는 거죠. 그리고 2020년에도 약간의 그 침체가 있었는데 그때는 28%가 예상을 했는데 지금은 44%.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이 이 같은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 가장 그 높은 그 수치라고 하거든요. 어제 일요일이기 때문에 뭐 레리 서머스 전 장관도 뭐 미터 프레스 같은데 출연을 해서 올해 말에 시작이 된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경제에 대해서 딱히 이렇습니다. 올해 말에 이게 옵니다라고 예측하는 게 나중에 맞으면 그게 맞아서 맞은 거고 여러 가지가 맞아서 그런 거고 한다는 것을 어제 레리 서머스 장관이 또 한 번 알려줬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예측이라는 것은 사실은 확실한 예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경기 예측은 다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하는데 이 하고 나서 이 이후 순간에 어떠한 일이 국내 국외에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돈으로 뭐 다 계산으로 할 수 없는 소비자 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리 서머스 전 장관이 지금 이제 교수고 나의 예측으로는 온다. 올해 말에 온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인플레이션, 공급망, 뭐 전쟁, 이자율 인상 다 모든 것들이 그렇다는 거고요. 이 같은 그리고 어쨌든 경제 전문가에 대한 조사는 월스트리트저널이 6월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이자율 인상한 이후네요. 그러니까 조사를 한 것이고요. 올해 말까지 이제 연준이 이자율 뭐 이렇게 해서 3.3%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 국민들의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소비자 심리와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낮은 실업률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오늘도 바닷가에서 델라웨어에서 그런 얘기를 했고 자넷 옐런 재무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ABC의 This Week에 출연을 해서 분명히 경기가 지금 둔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그 침체가 막 되려고 하는 것을 이겨내는 것은 상당히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려면 어떤 뭐 기술, 테크닉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노력 같은 것도 필요하고 워크를 뭔가 일을 해야지 되고 그리고 그렇지만 극복하는 게 가능하다. 경기 침체가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이건 이제 장관으로서 재무장관으로서 대통령의 말과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뭐 또 연준 의장까지 지낸 사람이 행정부의 대통령의 말을 대변을 한다고 0% 확률인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동안 자넷 옐런이 전에 뭐 연준 의장일 때 했었던 태도라든가 이런 것을 보아서 그렇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만은 사실이다라고 했고 미국 사람 뭐 반 이상이 경제가 나쁠 것이다라고 이미 소비자 심리는 그쪽으로 돌아갔잖아요. 오늘 그 악시오스가 이제 여름이 시작이죠. 여름을 시작을 앞두고 미리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라고 몇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2년 만에 팬데믹 이후에 제대로 맞는 여름입니다. 인플레이션 많은 그런 때인데 당연히 비행기 값 오르고요. 또 아이들 캠프에 보내실 때 캠프에 이제 보내시기 시작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비용도 당연히 오릅니다. 또 호텔룸 또 뭐가 있나요? 심지어 뭐 불꽃놀이 할 때도 다 비싸지니까는요. 자동차 렌트하는 것, 음식 사는 거, 그것도 뭐 밖에 나가서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집에서 바베큐 하려고 사는 것도 딱 오른 그 가격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정도다라는 거고요. 개솔린에 대해서 이제 여기 중요한 얘기를 또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했는데요. 개솔린에 대해서는 뭐 $3 개솔린 시대에 우리가 익숙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5월 11일을 기준으로 미 전국의 가솔린 값이 갤런당 5달러가 됐습니다. 그러면 돈이 있는 사람도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조금 있으면 거의 2배가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도 또 뭐 이게 뭐 식당에 가서 음식 그렇고, 또 식당에서도 요즘 보면 서비스 요금 같은 거 추가하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전에는 밥은 그냥 줬는데 이제 밥 하나 시켜도 꼭 돈 받고 그러는 경우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악시오스는 그래도 미국은 책값은 아직 그대로라고 말씀드렸었던가요? 책값은 아직 그대로고 또 싼 것들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었던 뭐 애리조나 아이스티 같은 거 아직도 99센트. 다른 그 소프트 드링크보다 양은 많으면서 또 코스코의 치킨 맛있잖아요. 싸고 그렇게 먹으면서 여름을 보낼 수도 있다. 아직 가격 안 올린 것 같네요. 코스코의 그 유명한 치킨도 검소한 사람들은 조금 덜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 아무리 검소해도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역시 저소득층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경제 자체가 항상 70% 소비로 이루어지니까 이런저런 대부분 사람들이 물가 상승을 피할 수 있는 게 전혀 없고, 그리고 저소득층인데도 불구하고 또 자동차를 꼭 타야지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어제 그 디스윅에 출연을 해서 물어봤어요. 사회자가 조지 스테파노폴리스가 연방 가솔린 세금을 일단 면제하는 것, 일단 거기에다 할러데이를 주는 것, 이런 것들이 가솔린 값 인상으로 아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단기적인 해결책이 됩니까? 그것이야 사람마다 다르겠죠. 갤런당 연방 그 가솔린세가 18센트 조금 넘죠. 18.4센트거든요, 올해. 그럼 갤런당 18.4센트를 절약을 할 수 있으면 이게 누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아니면 기분조차 느낄 수 없는 정도가 되지만 누구에게는 굉장히 큰 그 혜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려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고려를 하고 있고 또 그 바이든 행정부는 모든 것을 어떻게든 많던 적던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다라고 했고, 에너지 장관도 마찬가지로 CNN의 그 State of Union에 출연을 해서 이 바이든 행정부가 가격 낮추는 게 아니라 가솔린 세금 일시적으로 뭐 올해 말에 쭉 없애는 것 고려하고 있는 옵션입니다. 이미 뭐 주정부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솔린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있죠. 잠시 뒤에는 미국의 뭐 남미에서 큰 뭐 동맹국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변화라고 할까요? 우리 미국의 이웃 나라의 콜롬비아 얘기 좀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콜롬비아에서 지난달에 여러분들께 그 선거를 치렀는데 과반수 없었고 결선에서 결국은 구스타포 페트로, 현재는 상원 의원이고 그 보가타의 시장도 지냈고 오래전에는 반군이었습니다. 게릴라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도 갔고 나중에 사면됐고 했는데, 이 사람이 대단한 그 부동산 재벌 그리고 틱톡으로 캠페인하고 막 험한 말 많이 하고 했던 엄청난 부자를 누르고 50.47% 대 47.27%로 승리를 했습니다. 대통령에 3번 도전했어요. 이것은 이제 그 남미에서 보통 좌파다 하면은 막 폭력적이고 이런 이미지가 많기 때문에 대통령까지 가기 힘들었는데 변하고 있다는 거죠. 칠레, 온두라스, 뭐 페루도 마찬가지로 말하자면 쉽게 그 좌파 대통령이 나왔고, 그리고 이번에 이분은 이제 62세인데 뭐 여름부터 임기가 시작되고 부통령도 여성이고 아프리칸 아메리칸입니다. 콜롬비아에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많지만 정치적으로 상당히 소외됐는데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뭐 평등 같은 얘기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겠다, 무료 공립학교 교육하겠다, 불평등, 생활비 증가, 인플레이션 이런 것.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콜롬비아의 새로운 대통령도 힘들까 하는 것을 미리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독일은 그 러시아로부터 에너지에 대해서 좀 독립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러시아도 에너지 주는 것을 공급을 줄였고, 결국은
우리가 당분간은 화석 그 발전소를 돌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그 좀 거시적인 대응이 되고, 우크라이나는 아버지가 군인이 됐어요. 그런데 군인이 된 그 아버지가 숨졌습니다. 어제가 그런 첫 번째 아버지 날이었고요. 어제 아버지 날 못 지내신 분들 오늘 하루 더 그 할러데이니까 전화라도 하세요. 강혜신이었습니다.